국내 대표 성장주이자 한때 국민주 칭호까지 얻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이 종목들의 분위기가 연초 들어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배경 알아봅니다. IT바이오부 신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이 네이버와 카카오들의 이제 주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관들이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첫 개장일인 2일부터 오늘까지 집계를 한 결과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은 카카오고 같은 기간 네이버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 5위에 올랐습니다. 이 금액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카카오는 약 2,100억 원, 네이버는 약 한 1,030억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먹통 사태, 쪼개기 상장 논란에 참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올해는 지금 기관들의 1위 순위에 올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반도체주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지금 이 그쵸. 성장주 투자하고 있는 거다. 주가는 얼마나 지금 오른 겁니까? 그러면 주가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실 연초 들어서도 꾸준히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르긴 했지만은 지난 2021년 고점과 비교했었을 때는 여전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올해 첫 개장일인 2일 카카오의 종가는 52,700원이었습니다. 오늘 마감은 63,700원이었는데 약 20%가량 올랐습니다. 네이버의 2일 종가는 179,500원이었고요. 오늘 마감은 204,000원으로 약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연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또 카카오는 40% 가까이 올랐고요. 네이버도 약 30%가량 올랐습니다. 네,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연초부터 지금 기관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좀 지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변한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성장주들 타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물론 이 매크로 상황으로만 주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글로벌 사업을 좀 눈여겨 본다면은 올해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금리 인상기가 끝나면 또 성장주가 그만큼 주목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글로벌 사업을 왜 주목해 봐야 된다? 왜 글로벌 사업입니까? 그간 사실 양사 모두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그간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들어서 해외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는 만큼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난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사업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수익성 확장이 기대되는 곳은 특히 이제 해외 사업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공시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이 약 한 15% 정도 되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9% 정도 되는데 여전히 이거를 충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글로벌 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예. 웹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고 봐야 됩니까? 그간 네이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C2C 거래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췄었고 카카오도 좀 다른 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오늘은 양사가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콘텐츠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네이버를 보면은요. 요새 이 K 웹툰이 엄청나게 인기죠. 이 글로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이 네이버는 국내를 넘어서 특히나 북미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지난 2분기 기준 이 1,250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포시마크와의 협업을 통해 이 북미 이용자 공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포시마크는 중고거래 기업이잖아요. 예. 웹툰하고 협업을 한다고요? 예, 단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들었었을 때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C2C 거래와 웹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 포시마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캐시를 제공함으로써 이 네이버 웹툰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용자와 함께 이 네이버 웹툰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 상장도 이제 준비 중인데 이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네이버 웹툰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은요, 이 지난 2분기 기준 8,5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네이버는 그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료 결제 이용자 수와 이용자당 결제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해외 투자자한테 1조 원 넘게 투자금도 유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해외 사업도 그러면 그만큼 좀 더 불이 붙겠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카카오가 약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죠.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즉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우디 등 해외 국부 펀드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액 중 가장 큰 규모이면서 이 카카오 계열사 내에서도 역대 최대입니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만여 개의 웹툰과 더불어서 웹소설 등 오리지널 스토리 지식재산권, 즉 IP라고 하죠. 이 IP가 7만여 곡의 음원 라이브러리, 또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과 유통 능력 등 이 콘텐츠 영역 전반에 걸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그만큼 카카오의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 규모 투자 금액을 어떻게 쓸지 투자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당초 카카오 그룹이 내걸은 이 미래 비전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 비욘드 코리아를 앞으로 가시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K 웹툰과 K 팝 등 K 컬처 열풍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온다는 말이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네이버가 다음 주 3일에 나오고 카카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에 발표가 되는데 예.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에 이런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발목을 그렇죠.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 이후 많이 올랐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괜히 지금까지 오른 주가를 다시 또 떨어뜨리는 이 이유로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살펴보면은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4분기 매출 2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3,3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은 이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카카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4분기 매출액이 1조 8,400억 원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한 3% 늘겠지만은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약 27% 정도 줄어든 800억 원 수준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행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4분기 실적은 다 알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올해 여러 모멘텀으로 주가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권가가 보는 이들 두 기업의 주가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알아봤다고요. 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상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반기엔 글로벌 상황도 나아지고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도 조금씩 윤곽이 잡히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양사가 중점을 두는 웹툰의 경우 전 세계 만화 시장의 강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점을 매력 있게 봤는데요. 이 웹툰의 경우 단지 웹툰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으로의 확장성도 있어서 앞으로 이 네이버 카카오의 해외 콘텐츠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작년에 주가를 이제 못 오르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 또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예, 규제라든지 몇 규제도 가지가 있고. 있었었죠. 예. 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 이런 예.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예. 광고 경기가 어쨌거나 올해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예. 분사 이슈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슈가 아직까지 있고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까지 이어졌던 그런 리스크들은 이미 지금의 현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것이 이제 증권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2C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포시마크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내기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슈였었죠. 이 문화발식 뭐 확장이라든지 상장을 계속 자회사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카카오 이 그룹 이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 리스크들은 선반영됐고 올해 이제 해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은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양사의 주가가 또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사 둘 다 자기들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